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고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동해시 수협 냉동창고에 오징어 재고가 넘치면서 동해시가 오징어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해마다 봄철 나무 심는 시기에는 묘목 나눠주기 행사장에 인파가 몰렸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동해안과 폐광 지역이 결합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 5명의 주요 공약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4.15 총선을 20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 첫날인 오늘 강릉과 속초 등 도내 6개 선관위에서 8개 선거구별 예비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고성 선관위에서도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은 내일 오후 6시까지며 재산과 병역 등의 후보자 등록 정보는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판로를 찾지 못한 냉동 오징어가 수협 냉동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다른 수산물 가격마저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은데 동해시가 수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수협의 수산물 냉동 창고입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천장 높이까지 종이 상자에 수산물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소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협의 냉동 창고에는 오징어 등 각종 수산물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사놓은 12톤가량의 냉동 오징어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며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냉동 보관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계획이 뒤틀렸습니다. 수협마트에 관광객이 오지 않고 학교 개학마저 늦어져 급식 납품도 끊긴 상태입니다. 재고 물량이 빠져야 오래 잡은 수산물을 사들여 보관할 수 있는데 걱정이 큽니다. 매출 물량이 한 50% 이상 급감했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1톤 이상씩 출고가 돼야지 수산물도 순환이 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동해시는 지난주부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오징어 팔아주기에 나섰는데 3천만 원 상당의 오징어 천여 상자가 이틀 만에 팔렸습니다. 아직도 2천 상자 분량의 재고가 있어 동해시는 저렴한 가격에 일반인들에게도 오징어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팔아주기를 일시적으로 했고 그게 예상외의 호응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를 해서 전 국민들이 저희 이제 관내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이제 오징어를 좀 드실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손쉽게 요리할 수 있게 재포장된 냉동 오징어는 10마리 2만 원 가격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동해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열려 묘목을 받으려 길게 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나무를 나눠주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묘목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 서 있는 시민들. 해마다 이맘때면 갖가지 진풍경을 자아내던 이 모습을 올해는 볼 수 없습니다. 정선 공설운동장 한쪽에 묘목이 쌓여 있습니다. 마을 이장들이 1톤 트럭을 타고 와 싣고 가고 10분 뒤 다른 마을 이장이 또 싣고 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려다 보니 정선군이 10분 단위로 계획을 짜 이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던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읍면별 묘목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읍면별로 묘목을 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싣고 간 나무는 마을별로 원하는 주민들에게 나눠졌는데 이장 한 명의 수고로 다수의 주민들이 편히 받을 수 있어 새롭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시골 분들은 거의 혜택을 못 보고 그 읍내 주민들이 많이 줄을 서서 나눠 갖고 또 그렇게 이제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올해는 읍면에 하니까 좀 수고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눠주니까 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되고. 동부지방산림청은 고심 끝에 온라인 추첨을에 나무 구입 쿠폰 그루콘을 나눠줬습니다. 그루콘을 갖고 강릉시 월호평동에 있는 나무은행에 가서 묘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당첨된 그루콘을 갖고 이곳 나무은행에 오면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 가운데 해당 액수만큼 골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70여 명이 사용했고 다음 달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하느라 홍보가 덜 됐고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불편하지만 간편하고 정확하게 할당에 나눠줄 수 있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좀 좋은 방식이면은 좀 더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오랜 전통의 나무 나눠주기 방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양양군이 사실상 양양풍력 예정지 진출입로로 사용될 곳을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2번이나 반려됐던 사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말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만월산 정상 풍력단지 진출입로로 임도를 사용하겠다는 양양풍력의 요청을 2017년과 지난해 2차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똑같은 임도를 양양군에게 협의해준 이유를 물었더니 농어촌 도로 개설 권한은 군수에게 있고 공익 목적으로 임도를 정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풍력발전소 조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업체와 양양군의 협약 내용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양양 군수가 직접 이제 지역 간에 소통을 하고 이동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공공도로로서 이제 필요한 거다. 풍력 진입 도로는 아니다. 풍력에 대한 문구는 전혀 없고요. 양양군 의회는 양양군과 양양풍력 간의 업무 협약과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자체가 업체의 돈을 직접 받아 땅을 사들이는 것이 가능한지, 농어촌 도로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양양군의 주장이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양양군이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양양군 입장은 또 적법하게 시행했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공식력이 있는 상위기관에 감사를 받아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오늘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공익 목적의 농어촌 도로를 빙자해 산꼭대기 풍력단지 진입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양군에는 만월산 말고도 정족산의 풍력 발전이 추진 중이고 인접한 마을에도 사업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계측기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풍력이랑 농어촌 도로하고는 협의 조건이 좀 달라요.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이니까 일반 고속도로나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관점이거든요. 양양군이 나서 산림청 부지 보상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양양풍력은 노선에 포함된 일부 사유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양군 의회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농어촌도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알아봅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의 여야 후보들은 서로 비슷한 지역개발 현안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들은 약간의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선거구가 개편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에는 5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동해안과 폐광 지역이 결합된 선거구면서 상대적으로 교통망이 취약한 만큼 후보들의 공약도 이런 부분에 맞춰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는 제천 삼척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삼척 강릉 KTX 고속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존속의 근거인 폐광지역 특별법 연장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집권당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 인적 인프라는 물론이고 우리 중앙당의 집권당의 힘을 바탕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는 사통팔달 교통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 폐광지역 경제를 위한 폐특법 연장 등을 공약했습니다. 동해항을 복합 물류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은요, 삼척에서 제천까지 가는 동서유축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시켜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랜드의 영속적 존립을 위한 폐특법의 연장 내지는 한국법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무소속 장승호 후보는 국도 38호선을 개량해 고속화 도로로 개통하자는 걸 1순위로 공약했습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통행료를 내는 도로와 통행료를 내지 않는 도로, 과연 우리가 어느 도로를 달릴 것인가? 고속도로 만들려고 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할까요?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도호 후보는 18세 이상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 지급, 탄광순직자와 진폐 환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동다은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급여 삭감, 국민 소환제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개발 공약으로는 보훈병원 건립과 관광산업 육성 등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은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에 대한 농업 피해를 직접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강원도가 추경안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학교 급식 개양 농가의 피해나 화훼 농가 피해 등 농업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 지역 농민들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과 피해 농가에 대한 직접 보상,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농업대책기구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벚꽃 개화지인 경포대와 남산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강릉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포대 정자와 남산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포대 인근 주차장 2곳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자동차를 이용한 벚꽃 구경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사회단체와 방범대를 투입해 주차금지 홍보와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선경찰이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정선읍 봉양리에 위치한 새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새청사 1층에는 민원실과 지능범죄수사팀, 형사팀이, 2층엔 상황실과 수사지원팀, 3층엔 서장실과 경무과, 4층엔 정보과가 들어서며 오는 29일까지 부서별로 나눠 이전합니다. 정선경찰서는 지난 2011년 옛 청사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청사 신축에 나섰고 2년 동안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받습니다. 강원도가 어린 명태 10만 마리를 고성군 공현진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올해 생산한 10cm 크기의 명태 10만 마리를 오늘 고성군 공현진 해역에 방류하고 다음 달에도 10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입니다. 명태 양식에 성공한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 예년보다 2-3달 앞당겨 명태를 산란하는 데 성공해 올해부터는 치어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남대천 하구에 친환경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연말까지 조성합니다. 양양군은 국비 등 21억 원을 들여 남대천 송이조각공원 인근 5만여 제곱미터의 친환경 선착장을 만들고 수상 자전거와 투명 카약, 전통 뗏목 등을 도입해 색강형 수로 등 2.9km를 따라 생태체험과 레저 관광을 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양양군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되면 남대천 생태공원, 둔치 벚꽃길 등과 연계한 대표 관광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될 때까지 임산부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합니다. 장애인 위주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로 일주일 전 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은 4km까지는 1,100원이 부과됩니다.